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제시한 방향에 따라서 자랍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부모가 가뜩이나 힘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공부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을 안 해도 책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스스로의 의지로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 진학하는 기특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유학 전문 유학센터의 마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크쌤이 공유드렸던 저희 유학센터의 학생 중에 예일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하고 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는 수십만 년일까요? 혹자는 2만 년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민족 고조선 때부터의 역사는 5,000년 정도의 역사로 알려져 있죠. 현재 근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건국되었고 100년이 아직 채 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시장경제, 즉 민주주의 자유국가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상업은 상인들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냥, 수렵, 채집, 농경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했죠. 역사적으로 영토가 가까울수록 국가 간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중국은 헤아릴 수 없이 우리 한민족들을 침공했고 일본 역시도 식민지배라는 뼈아픈 역사가 있지요. 그리고 현세에서는 우리 옆에 국가로는 중국, 북한이 공산국가이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죠. 상속세도 징수하지 않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상속을 할 수가 없죠. 나의 재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민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재산은 인민의 재산으로 국가에서 회수할 수 있는 국가이고 요즘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중국에서는 상속세를 도입시킬까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야 말할 필요가 없고 왕조국가죠.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일본은 시장경제 국가이고 미국의 동맹국이죠. 우리 한미일 이렇게 합동 군사훈련도 많이 하지요. 우리 역사는 왕조국가인 조선이 패망하고 일본 식민지 시대를 겨치고 나서 1945년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2번 맞고 항복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국의 서구식 자유시장경제의 국가, 자유국가 프리 컨트리가 되었고 80년째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 경제, 사유재산인 개인 재산을 인정해 주는 국가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 동산, 부동산 모든 것들은 개인의 소유로 인정해 주고 자손들이 그것을 상속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도 예외가 아니고 개인이,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어떤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자본주의 괜히 뭐니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인민의 재산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들도 시장 경제를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것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이 먹어서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너무 환멸스러워 시골에 가야겠다 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내가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전기나 수도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모든 생활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서비스 비용들을 지출해야 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문맹률이 높았던 해방 직후 그리고 내전을 겪었잖아요. 내전을 겪은 직후에 대한민국이 선택한 초기의 교육 시스템은 주입식 교육이고요. 주입식 교육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은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글도 읽고 숫자도 세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을 주입식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교육을 접하게 되는 대학교 상급 교육기관을 가는 시험을 수능시험이라고 하고 우수한 점수를 만든 학생들은 명문대에서 받고 있죠. 물론 우리의 교육체계는 25년도부터 미국식 고교 학점 취득제로 바뀌었죠. 조금씩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주입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하자면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고 단임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이죠. 아무리 미국식 고교 학점제를 도입시키고 가장 좋은 것을 도입시켰다 하더라도 경쟁을 시키고 수능시험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민사고 잘 아시죠? 전교 1등, 중학교에서 전교 1등한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최고의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미국 교육 시스템을 도입시켜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미국식 이동식 수업, 교육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최고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고 하죠. 우선 고등학교가 4년제고 우리나라 중3부터 고등학교고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인풋이 확실하면 아웃풋도 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영역의 수업을 매 학기마다 바꿔서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는 이동식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년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 반 클래스가 끝나면 이동 시간이 주어지고 반을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하는 영역은 대학교 수업들도 수강할 수 있고 학점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예체능 활동들, 제2외국어, 기타 교육들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고등교육, 하이스쿨이잖아요. 성인이 되기 전에 고등교육으로서 잘하고 좋아하는 영역을 찾고 발전하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버릴 게 없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반에 들어가서 10명의 학생들에게 너는 미래에 뭐가 하고 싶니? 너의 장래 희망을 정했니? 물어보면 10명 중에 2명은 정했다고 대답할 거고요. 8명은 모른다고 할 겁니다.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거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한국의 환경이고요. 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제시한 방향에 따라서 자랍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부모가 가뜩이나 힘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공부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을 안 해도 책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스스로의 의지로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 진학하는 기특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죠. 환경이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아이를 키우는 집들에서 기를 쓰고 강남에 입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실까요? 아이는 미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입니다. 성인도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데 삶의 기간이 짧고 교육받은 기간이 짧은 아이들, 미성년자들은 오죽할까요?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마 말씀하시는 가정의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도 공부를 안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했어야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고 내 자녀도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인 공부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던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를 안 했겠죠. 그때에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내몰리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2외국어, 영어, 수학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본기가 약하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쟁력이 약한 막 성인이 된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단순 노동, 크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몸을 써서 육체적으로 몸을 써서 하는 일밖에 저품질의 일자리들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에 한 20살 때부터 40, 50, 60이 되도록 계속 비슷한 육체 현장성이 강요받는
단순 노동을 해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잘 되는 사람들도 중간에 있겠습니다. 어떤 계기들이 있을 거고 중간에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큰 노력을 했을 수가 있어요. 노력 자체가 공부인 겁니다. 단순 노동을 하는 일자리와 직업군은 접근성이 매우 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죠. 경쟁력이 없고 내가 벌 수 있는 돈, 임금이 적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직업군이기 때문에 대체가 쉽습니다. 대체 가능한 일자리는 임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는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없고 그게 나의 제너레이션으로 세대 간에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근대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기에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가이드를 해주지 않아서 공부의 필요성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 형편과 부모님이 불화 등의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죠. 어릴 적부터 공부를 부모님들이 크게 신경을 쓴 환경을 만들어주신 도전과 그 성취의 땀의 기쁨을 알던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미래에 나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교육도 시켜주시고 미래의 길도 열어주시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도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Rome wasn't built in a day. 로마 제국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천년 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마크쌤이 로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로물루스 왕이 건국하고 나서 그 이후에 왕조 그리고 공화국 그리고 다시 왕조로 되는 제국거를 다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책을 로마 역사를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마가 어떤 국가입니까? 예로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세계 패권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현재의 유럽 국가들의 언어의 근간이 되는 라틴어를 사용했던 국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 국가들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등 다 라틴어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어휘와 문법이 거의 비슷하지요. 그 찬란했던 천년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겠던 로마 다들 잘 아시죠? 근대의 세계 최고 경제력 1위의 국가 그리고 패권국은 미국입니다. 전 세계 100위권 대학의 절반 이상이 미국 대학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길 희망하고요. 우리가 공부를 가장 최선으로 잘할 수 있으려면 유학하려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세계 최고 국가에서 최고의 교육을 청소년기에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광화문에도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면 한 달 이상 인터뷰 예약이 미뤄져 있고 줄을 서서 1시간씩 줄을 서서 들어가서 영사와 인터뷰를 하고 장기 유학 비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교육에는 어떤 종류의 미국 조기 유학들이 있고 어떤 가정에서 어떠한 조기 유학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소통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마크쌤이 미국 관련 영상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